반갑습니다. 토요일엔 맛있는 도쿄여행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이번 주는 메구로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갈 곳은 찐 현지인 추천 맛집인데요. 메구로에 사는 일본인 친구가 역 근처에 정말 괜찮은 가게가 있다면서 진짜 꼭꼭꼭 가보라며 엄청 추천을 하더라고요. 여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대만족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역에서 길을 조금 내려오시면 여러 가게들이 한 건물에 모여있는 한국의 약간 상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로 내려가시면 라는 카페트와 함께 지하 던전이 펼쳐지고요. 소밭집, 야끼니쿠집 등이 있는데 오늘 소개한 곳 외에도 여러 층의 가게가 많아서 구경 삼아 한번 쓱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도 함께 도쿄 맛집 여행 떠나보시죠. 오늘의 가게 긴카쿠입니다. 여기도 가게가 작고 아담한데 저희가 평일 저녁 7시 반쯤 방문했을 땐 워크인으로도 충분히 입점이 가능했어요. 다만 언제 어떻게 손님이 붐빌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못 들어온 손님이 여럿 있었는데 붐볐다가 널널해졌다가 반복돼서 정말 복불복 같았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리는 4인 테이블이 하나, 6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카운터석이 전부였고요. 가게는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몰리면 음식 나오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거나 음식 조리 시간에 따라 서빙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연신 미안하다를 연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도도 생각보다 느리지 않고 사장님이 하나씩 서빙할 때마다 엄청 친절하게 접객해 주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흡연이 가능한 가게라서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일본어 메뉴밖에 없는데 제가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를 둘 다 돌려보니 구글 번역기가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되는 게 일본어를 못하셔도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먼저 이 가게 명물인 닭날개 튀김은 꼭 드셔야 하는데요. 나중에 오는 손님들은 품절로 못 먹기도 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오더를 넣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긴카쿠는 원래 소주바를 생각하며 만든 이자카야다 보니 일본의 여러 소주를 마실 수 있는 집으로 유명한데요. 그 전에 저는 늘 그렇듯 맥주로 시작하려는데 마그조키라는 삿포로에서 새롭게 미는 작은 사이즈의 생맥컵이 엄청 귀여워서 주문해봤습니다. 아, 이거 쇼캔 정도 용량일 것 같은데 짤뚱한 게 귀엽더라고요. 혹시라도 정식 판매가 되면 무조건 사야 할 물품 리스트에 넣어두었습니다. 먼저 오토시로 수제두부, 방어회와 청어알, 연어알이 나왔는데요. 이런 작은 가게들 중에는 오토시 가격이 조금 나가는 대신 구성을 좋게 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마지막 총 결제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 가격이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저렴한 편이었어요. 오토시가 가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기에 정성이 느껴지는 가게는 좋은 가게일 확률이 높습니다. 긴카쿠도 좋은 가게라는 게 단박에 느껴지더라고요. 오토시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국과 일본 술집의 가장 큰 문화 차이이기도 한데요. 한국에서의 밑반찬 개념에 익숙하신 분들은 일본 이자카야에서 계산할 때 오토시 또는 차지라는 가격이 붙은 걸 보고 한국인이라서 돈 더 붙인 거 아니냐며 오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여기도 사장님이 혹여나 방문하실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이 점을 잘 설명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긴카쿠의 오토시는 각각 메뉴로 판매해도 좋을 만큼 맛있었어요. 특히 수제두부가 담백하면서도 감칠맛 뒤에 산뜻함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회도 고소한 게 참 맛있었고요. 다만 연어알은 스지코라는 염장한 젓갈이다 보니 한 방에 털어 드셨다가는 짠맛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자 샐러드가 나왔고요. 여긴 손님이 직접 부셔먹는 스타일이었어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퍼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이건 지극히 제 사견입니다만 지금껏 일본에서 수많은 감자 샐러드를 먹어본 결과 그 자리에서 부셔먹는 감자 샐러드가 진짜 맛돌이입니다. 여긴 부시면서 그릇이 흔들릴까봐 미끄럼 방지 그릇을 사용했는데 저는 이런 섬세함이 느껴지면 괜히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빵순이가 감자 샐러드를 부시며 새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던데 역시 사회생활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감자 샐러드도 참 맛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맛과 식감이 한데 뭉쳐 있었는데 튀는 것 하나 없이 조화로웠어요. 그리고 물림이 없었습니다. 계속 주워 먹게 되는 맛이 묘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었냐면 그릇 들고 싹싹 긁어 먹었고요. 다음은 도미나메로입니다. 아,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기본 메뉴는 아니고 오늘의 추천 메뉴였는데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두툼한 회에 씹는 식감도 좋고 시소의 청량감도 미쳤는데 그걸 고소한 김으로 싸먹으니까 아주 별미더라고요. 조금 먹다가 레몬을 짜서 먹으면 동남아스러움이 살짝 더해지면서 요즘 같은 더운 날 술안주로 삼기에 최고였습니다. 함께할 술로 고구마 소주 중에서도 가장 고구마 맛이 강한 걸로 추천받아 마셨는데 이 두 조합이 예술이었습니다. 정식 메뉴로 올려주길 희망할 정도로 인상 깊게 먹은 메뉴였어요. 다음은 춘건튀김입니다. 안에 버섯, 배추, 죽순이 들어갔는데 은은하게 단맛도 도는 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통은 고기가 들어가는 집이 많은데 채소만 들어가는 춘건튀김이 무겁지 않아서 그런지 중간 감초 역할로는 더 쏠쏠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긴카쿠도 하프타임에 잠시 쉬는 느낌으로 먹기에 좋은 충건튀김이었습니다. 이건 타누키 샐러드라는 음식인데요. 옆자리에서 너무 맛있게 먹길래 따라 주문해봤습니다. 타누키가 우동에서 튀김가루를 잔뜩 올린 걸 의미하는데 이것도 양배추와 시소 그리고 깨를 듬뿍 넣은 베이스에 튀김가루를 바로 올리고 소스를 뿌린 거였습니다. 먹자마자 바로 이마를 치면서 사장님 맛잘알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음식이었어요. 빵순이는 이 재료들이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조합이라고 하네요. 여긴 뭔가 기존 메뉴에서 조금 변화를 준다거나 다른 가게에서 얻은 영감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화시킨 음식을 낸다거나 하는데 뭘 먹어도 다 맛있겠다 싶은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처음에 주문하셔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다음은 긴카쿠의 명물 닭날개 튀김이고요. 왼쪽이 흰, 오른쪽이 흑인데 いわゆる唐揚げっぽい感じで右側の黒が素揚げでちょっと焼き鳥っぽい食べ口になってます。 라고 합니다. 맛의 진함이 흰색보다는 흑이 강하다 보니 저는 흰에서 흑순으로 넘어가는 게 좋았어요. 이 메뉴에 맞추어 생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갔고요. 이거 몇 개고 맥주와 흡입할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일단 닭고기 잡내가 1도 없고 겉면이 흰색은 바삭함, 검은색은 쫄깃함이 살아있는 데다가 한입 베어물면 속살의 부드러움, 뼈를 입안에서 빼낼 때 함께 입안 가득 남겨지는 고기의 육즙이 극에 달했어요. 일본도 닭날개 유명 체인점도 있고 우리나라도 닭날개 요리가 많지만 여긴 흔히 접하지 못한 상당히 개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닭날개는 그날 사입한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데 고기는 부드러움을 더하기 위해 탄산에 절여둔다고 해요. 얼마나 부드럽냐면 닭날개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참고로 긴카쿠의 닭날개는 이걸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정도로 도쿄 맛집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게의 닭날개와 관련해서 의견, 희망사항,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진심을 다해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는 말이 적혀있는 게 놀라웠어요. 보통 가게 하는 분들이 곤조, 고집이 있는 건 많이 봤는데 이 정도로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에 대해 변화도 유연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건 잘 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단 이 문구뿐 아니라 음식 맛도 좋은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한 데다가 겸허함도 느껴져서 메구로에 온다면 다음에도 꼭 들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배가 서서히 불러왔지만 오늘의 메뉴로 꼭 맛보고 싶었던 새우튀김이고요. 이미 이 시점에서 사장님에 대한 신뢰가 100%였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제 혀를 맡기고 입안 가득 바삭함을 만끽할 뿐이었습니다. 튀김도 맛있는데 소스도 맛있었어요. 먹으면서 이거 2개 시킬까? 제 속마음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이 집은 튀김을 참 잘합니다. 마지막 메뉴도 가게 명물인 부추계란이고요. 반쯤 익힌 계란에 단맛이 살짝 도는 심플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안주였습니다. 전에 요식업 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일본이 계란이 좋은 게 많아서 계란이 들어간 건 웬만해서는 다 맛있다고 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여기도 생긴 건 단순한데 굽기의 정도도 너무 좋았고 보리소주와 함께 먹으니 소주 향도 올려주면서 맛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만든 특제 매운 소스를 조금 더하면 맛의 임팩트가 생기면서 입안 얼얼하게 즐길 수 있는데 이 메뉴도 가게에 오시면 드셔보시길 권장하고 싶은 메뉴였어요.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치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배 터지게 먹었는데 가격은 8,000엔 정도가 나왔네요. 긴카쿠는 가게 명물인 테바사키를 필두로 전 메뉴가 맛있었던 좋은 가게였습니다. 사장님이 인품도 좋으신 데다가 손님이 뭔가 필요한 건 없는지 세심하게 체크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어요. 음식과 술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셔도 좋지만 혼자서 일본식 이자카야를 운영 중인 분들도 영감을 얻기 위해 방문하시면 좋은 가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로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